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평범한 속에서도 그나마 뭐라도 특별한 게 있나 찾아보면 저는 가업을 이어받는 사람이라는 거 정도죠. 저는 결혼 전부터 저희 외할머니 때부터 저희 어머니까지 이어오던 가업을 이어받아 하고 있었어요. 꽤 유명한 식당이어서 장사도 제법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착실한 회사원이었고요. 저희는 어머니 지인의 소개로 선을 보게 됐고 그 전에 제가 선을 봤던 남자들은 엄청 계산적이었는데 전혀 계산적이지 않고 순수한 모습에 반해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됐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1년 정도 있다가 아들을 갖게 되었고 저희 둘은 아이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라고 생각했기에 그 후로 더 이상 아이는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네요. 저희 아들은 외동이어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컸을 법도 한데 참 바르게 잘 자라주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 잘 돼서 세 식구 먹고 살기에 경제적으로 부족함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이는 이것저것 사달라고 조르고 떼쓰는 또래 아이들과 다르게 항상 갖고 싶은 것도 참고 용돈을 줘도 엄청 전략을 했어요. 전 그런 아들이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죠.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남동생은 저희가 결혼한 뒤 2년 정도 있다가 어릴 적 첫사랑과 다시 만나 결혼에 꼴이 냈어요. 동서는 남편과 서방님과 어릴 적 같은 동네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동네에서 미인으로 소문이 나서 동네 남학생들이 동서를 보기 위해 학교 앞에 줄을 섰다고 했죠. 동서와 서방님은 같은 반 친구였고 서방님은 그런 동서를 혼자 오래도록 짝사랑했다고 하더군요. 그럴 정도로 예쁘다고 소문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서방님이 용기를 내서 동서에게 고백을 했는데 선배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거절을 했고 그로 인해 서방님은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학창시절 동서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찾아왔고 심지어 학교 수업 중에도 찾아온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던 동서는 그대로 동네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방님과의 연락이 끊어지게 된 거죠. 저희 서방님은 저희 남편과는 다르게 결혼 전 연애를 참 많이 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나갔던 동창회에서 동서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어릴 적 못 이룬 사랑을 이뤄서 결혼에 성공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드라마 같은 스토리에 저는 조금 부럽기도 했고 두 사람이 참 멋져 보였어요. 저희 남편은 자기 동생을 참 끔찍히도 아꼈어요. 그런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싶었었나 봐요. 남편은 그 당시에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뒤 그 돈을 전부 서방님에게 주더군요. 물론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요.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서방님 결혼은 동서가 저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감사 인사를 해서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동서의 얘기를 듣고 이미 알고 있던 척 쿨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죠.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고 남편이 동생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았기에 크게 화는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얘기라도 해줘. 동서가 고맙다고 하는데 나는 처음 듣는 얘기니까 좀 당황스럽더라. 한마디 해주고는 넘어갔죠. 제 나름 정말 쿨하게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여튼 동서는 어릴 적 아버지의 사업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크게 자리 잡고 있어 사업하는 남자는 별로라고 했지만 서방님은 사업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서가 임신을 하게 됐고 동서가 딸을 출산하자 아이를 키우려면 월급쟁이로 백날 살아봤자 힘들다며 결국엔 다니던 회사도 때려치우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는 형님이 알려준 대박 사업 아이템이 있다나 뭐라나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투자하라고 했지만 저는 투자 같은 데엔 관심이 없어서 거절을 했죠. 서방님의 사업은 처음에는 잘 되는가 싶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하락세를 타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점점 생활이 힘들어지는 듯 보였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남편은 서방님의 사업 시작부터 계속해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빚까지 내면서요. 서방님의 사업이 점점 힘들어지자 남편이 저 몰래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서방님을 도와준 게 드러나게 되었고 저는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서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요. 평소에 빚지는 거 못 견뎌서 대출 한번 받아보지 않고 살아온 저입니다. 그런 저를 알아서인지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동생의 부탁이라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며 다시는 저 몰래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이미 벌어진 일,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기에 한 번만 용서해주겠다고 했고 제 돈으로 남편이 진 빚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참, 제가 속도 좋은 여자였죠. 근데 그래도 애들 아빠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혼할 생각도 없었기에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렇게 빚을 갚아주었죠.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있고 몇 년 동안은 잠잠했던 것 같습니다. 서방님도 나름 이것저것 하면서 가정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같았고 남편도 더 이상 서방님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평온하게 지내던 어느 날 서방님의 딸이 유학을 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유학시키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요즘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나 생각했죠. 그리고 저희 아들은 유학을 간다는 그 동생을 참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너도 유학 보내줄까? 물어봤지만 저희 아들은 됐다며 우리 집에 그럴 돈이 어딨냐며 거절했죠. 남편이 서방님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갚고 그때쯤 가게 매출도 조금씩 떨어지면서 금전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걸 알고 있었던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 전 참 마음이 아프더군요. 지금 누구 때문에 우리 아들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렇게 마음을 접어야 하나 속이 상하더군요. 철든 소리까지 저렇게 해대니 부모로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제가 입을 거 안 입고 더 전략해서 우리 아들 나중에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줘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서방님 딸이 유학을 갔고 몇 달 뒤 저는 평소처럼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가게로 남편 앞으로 온 등기가 한 통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등기를 열어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등기는 독촉장이었어요. 남편이 저 몰래 또 대출을 받은 거죠. 저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바로 오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해서 온 남편에게 저는 등기를 내밀며 이게 뭐냐고 화를 냈고 남편은 당황하면서 자기가 쓸 데가 있어서 잠깐 받았고 금방 갚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이렇게 큰 돈이 대체 어디에 필요한지 알아야 했기에 꼬치꼬치 따져 물었습니다. 정말 적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추궁해도 절대 입을 열지 않던 남편은 결국 대출을 왜 받게 됐는지 사실대로 털어놨어요. 처음엔 서방님이 사업이 망하고 제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 준 걸 알고서는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했고 그런 서방님을 외면할 수 없었던 남편은 또 대신 대출을 받아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이 조금씩 사랑 구실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을 놓았는데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한 달에 조금씩 생활비를 보내줬다고 하더군요. 아니 본인도 그렇게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갚을 능력도 안 되면서 무슨 자신감이었을까요? 여튼 그렇게 서방님 가족을 지원해주다가 몇 달 전 서방님 딸이 유학을 가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 얘기를 듣고도 모른 채 할 수 없었던 남편은 대출을 더 받아서 유학 자금까지 대줬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얘기를 들으니 저희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울고 있는 저에게 남편은 또 미안하다고 빌었지만 전 이번에는 쉽게 용서가 안 되더군요. 제 아들을 생각하니 더욱더 용서가 힘들었고 이젠 정말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그 순간 서방님과 동서가 집에 찾아왔고 저는 마침 잘됐다 싶어서 서방님에게 화를 내려던 찰나에 서방님은 남편에게 주먹을 날렸고 네가 사람이냐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서방님을 말렸고 동서는 뒤에서 울고만 있었죠.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서방님을 겨우 진정시켰고
서방님은 남편과 동서를 무릎 꿇게 시켰고 둘은 순순히 서방님의 말을 따르더군요. 저는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서방님이 한 얘기는 무척 놀라웠습니다. 조카가 유학 가기 전 건강검진을 받았고 오늘 그 결과지가 도착을 했는데 혈액형이 O형이 아니라 B형으로 나왔다고. 지금까지 딸의 혈액형이 당연히 O형일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서방님은 병원에 따져 물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검사 결과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고 동서를 추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혈액형 가지고 뭘 이렇게 난리나 했는데 동서와 서방님은 둘 다 O형이어서 딸도 O형이어야 했던 겁니다. 서방님의 추궁 끝에 동서는 결국 사실을 털어놨는데 당연히 밖에서 바람을 피워서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였죠. 어릴 적 서방님이 고백했을 때 좋아하던 선배가 사실 저희 남편이었고 그런 동서를 저희 남편도 좋아했다고요. 하지만 동서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둘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요. 즉 동서와 남편이 서로 첫사랑이었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둘이 형제인지는 서방님과 결혼하기로 한 뒤 상견례 자리에서 남편을 보고 처음 알게 됐고 서로 알아보고 무척 놀랐다고 하더군요. 그치만 어렸을 때 일이기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결혼 후 우연히 둘만 남겨진 집안에서 둘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고 그날 딸아이를 가졌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본인 아이라는 걸 알았던 남편은 동생을 도와주는 척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지 새끼니까 그렇게 온갖 대출을 받아가면서 지원을 해준 거고 지 여자가 힘든 꼴은 못 봐서 그렇게 돈을 갖다 바친 거였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충격을 받아 쓰러졌어요. 아니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눈을 떠보니 제 옆에는 남편과 아들이 있었어요. 저는 뻔뻔하게 저와 제 아들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고 당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라고 했어요. 저에게는 복수고 뭐고 오로지 이 생각밖에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짐승들의 세계에서나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구역질이 나려 했고 여기에 더 있다가는 제가 먼저 미쳐 나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제가 이혼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쭈뼛대더니 병실을 나갔고 저는 혹시나 남편이 또 찾아올까봐 병원에서 말렸지만 급하게 퇴원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빠르게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는 위자료와 양육비 다 필요 없으니 평생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저와 제 아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방님과 동서 그리고 그 미친 인간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서방님이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나 보더군요. 동서는 머리까지 깎이고 동네에서 아주 땡땡년 취급을 받을 정도로 난리가 났었다고 하고 남편이라는 놈은 서방님에게 맞던 중 눈을 잘못 맞아 장애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탐해서는 안 될 것에 눈독을 들였으니 그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업을 물려주신 할머니와 부모님께는 너무 죄송했지만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가게는 터가 워낙 좋았던 터라 금방 팔렸고 저는 그 길로 아들과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는다는 것, 아니 잊는 척하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그리고 한 인간이 그렇게나 더러운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사람에 대한 믿음도 사라져버렸고 저는 정신과에 다니며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이의 한국을 떠나 이민으로 온 것은 저에게는 참 다행인 일이다 싶었습니다. 한국에 있었다가는 정말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르니까요. 현재는 한국과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라도 할머니의 가업을 이어간다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